네, 2021년 8월 7일 이정훈입니다. 충북 간첩단 사건 아십니까? 스텔스 간첩단 사건이라고도 하죠. 이 사건이 있으면은 청와대 국정원 간첩 사건도 있는 것 아니야? 제 이정훈의 질문입니다. 다음 화요일이죠. 인 8월 10일부터 나흘간 한미연합군이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 참모 훈련을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8월 10일 화요일부터. 그리고 8월 16일부터 26일 사이에는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이 8월 7일, 내일이 일요일이 8월 8일, 월요일이 8월 9일, 그날 국방부도 근무를 하겠죠. 그날부터. 그 다음에 10일이면은 사전연습이 들어가는데, 현재 국방부는 이 사전연습을 포함한 이 한미연합 훈련 계획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날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협의하고 있어요? 이상합니다. 정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꼭 주목해야 되는 사람, 박지원 국정원장, 국회 정보위에 나가서 이렇게 떠들었죠. 이건 분명히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남북 통신선, 여기에는 청와대와 북한 노동당 본부청사와를 잇는 핫라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통신선 연락은 김정은의 요구다 하고 당당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께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도하 의원들이 이번에 통신선 연결에는 핫라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노동당 본부청사를 다시 잇게 됐다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신선을 잇겠다라는 청와대의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김 여정이가 노동신문에 툭 튀어나와서 담화를 발표했죠. 한미연합 훈련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음 주에 하는 훈련을 하니 안 하니 아직도 국방부는 논의 중이라는 겁니다. 참 누구의 하명을 받는 건지. 김 여정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남북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한미연합 훈련 중단에서 시작된다. 네. 그랬더니만 그냥 민주당하고 청와대에서 연합훈련 취소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버글버글 일어납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전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북침 연습으로 보고 있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아직 안 했으니까 사실은 아닌데. 지들이 뭐 간주하는 건 사실이고 우리가 간주하는 건 허구래. 우리 좌파들, 종북 세력들 북침 연습 중단하라는 건 지들의 판단이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은 남침을 했던 사실이 있잖아요. 이건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가짜죠. 사기꾼이죠. 여기에 대한민국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문재인, 박지원 이런 사람조차도. 박지원 씨가 이끄는 국정원, 박지원 씨가 결국 발표한 겁니다. 국회 정보위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감행하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뭐 군사적 도발하겠죠. 그럼 국정원은 북한이 할 수 있는 군사적 도발이 뭐냐? 아이고, 그 안에 또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석관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봉급쟁이잖아요. 무슨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하지. 제가 이렇게 기자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이 강호의 똑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똑똑한 자들은요, 돈과 권력한테 아부합니다. 돈 있는 사람하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내합니다. 다른 소리 안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국정원에도 많겠죠. 옛날에는 그래도 바른 말을 했는데 이제는 공무원이 돼가지고 통일부 공무원보다 더한 공무원이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드립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군사적 도발은 SLBM 시험 발사다 이렇게 예측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 2018년 비핵화 협상을 미국과 북한이 했었죠. 그때 이제 북한이 뭐를 하게 되면 제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북한은 핵실험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그 사전에 ICBM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모라토리엄 중단을 선언했어요. 핵실험 중단은 옛날에도 선언했었고 미사일 모라토리엄도 북한은 했었습니다. 나중에 다 깼죠. 근데 그 모라토리엄에 포함되지 않은 게 SLBM이니까 이번에는 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막 시끄럽겠죠. 북한이 대북 제재 위반했다. 스스로 말을 어겼다 그랬죠. 북한은 딱 다물고 우리 어긴 거 없다 이러고 나올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북한은 더 세게 나가서 모라토리엄 자체를 전부 다 파기하고 핵실험이나
ICBM 발사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똑똑한 국정원의 분석관들이 박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니까 그 아이디어가 누구한테도 가겠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한테도 가겠죠.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서 청와대에 열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히 협의하라. 누구랑, 미국과 무엇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 북한이 통신선 연결해주고 통신선을 통해서는 청와대하고 한라인이 이었는지 통화가 됐는지는 뭐 서로 시험 통화는 했다니까 맞는데 그 다음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청와대 기자실을 또 폐지했지 않습니까? 2주, 4주인데 6주간 연속 폐지에 들어갑니다. 기자들도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죽게 하기 좋겠어요. 또 국정원은 출입기자도 없으니까 국정원하고 북한 통전부하고 또 라인이 있죠.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북한 지시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 당국은 국민의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근데 우리 군이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군을 보면 북한이 우리를 잡아먹어도 충성할 거라고 봅니다. 일부는 아니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졌잖아, 망했잖아 하면서. 고려가 망했을 때 고려에 많은 사람들 72명인가는 두문동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했지만 상당부는 또 조선에 충성했고, 두문동에 들어갔던 72년의 사람들도 손자나 자녀들은 조선의 과거를 보고 등용이 되라 그랬죠. 충성이요? 글쎄, 그런 겁니다. 워낙 우리 군은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는 집단이에요. 북한과 싸우기 적이라고 딱 정해놓고도 적이 훈련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서는 아이디어를 못 내니까 이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는 홍길동보다도 못한 집단이잖아요. 홍길동 에이, 거론하지도 맙시다. 자, 충북 간첩담 사건을 좀 설명드릴게요. 김대중 정권 때인 2000년 국정원 충북지부가 한국 타이어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노동자 박모 씨입니다. 그가 운동권하고 그냥 노동자로 였으면 되는데 운동권하고 가까워집니다. 그걸 추적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전과를 못 짜서 내사 전결합니다. 그러니까 민노총하고 종북단체들은 간첩단 사건을 꾸미려고 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름이 새로운 노총을 만들려고 하는 조작사건, 새노총 사건이라고 한동안 불렸었습니다. 근데 거의 보도가 안 돼서 모릅니다. 다시 세월이 지나서 7년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노무현 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박 씨의 부인이 윤모 씨인데 우리나라에는 북한에서 내려왔다가 잡힌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죽은 사람들인데, 아니면 장기수로 있다 풀려나서 형을 다 채우고 또 사면돼서 풀려나서 죽은 사람들, 그 유해를 북한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그 박 씨의 부인이 독일에 가서 버밀련 유럽지부 중앙위원을 만납니다. 북한 측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독일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어요. 과거 동독에도 있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쪽과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국정원이 알고 2007년 수사를 했으나 성과가 없었고 부인은 협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죠. 2010년 그게 어떻게 되나요? 이명박 정권 때죠. 이 박 씨가 국민참여당 소속으로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를 지나서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한참 이제 그 선거운동할 때죠. 그때 이 박모 씨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캠프에 합류합니다. 특별보좌단 과정, 그렇게 특보로 들어가죠. 그리고 2020년 이 박 씨는 민노총 위원장의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올해 5월이죠. 국정원과 국정원의 정보를 받은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얘기하는 겁니다. 안보수사국,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국수본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국정원의 대공 파트를 만들어갖고 국내 간첩 사건 찾기로 했으니까. 이 국수본이 박모 씨 일당이 북한과 접촉한 것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또 일제히 새노총 사건이다, 간첩단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을 했는데, 지난 7월 달에 국수본하고 이 국정원이 움직여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됐습니다. 현재 불구속된 사람은
문재인 정권이 정권의 간첩 조작 사건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명은 충북 충주를 무대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 간첩 사건으로 현재 불리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2명은 전남 사람이고 1명은 전북 사람입니다. 충북에 온 지는 5년밖에 안 됐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는 충북 간첩 사건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는 청주에 계신 분이 이런 의견도 보내고, 왜 충북 간첩 사건이냐고. 충북 청주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국힘당 충북도당에서는 애국 충절의 고향 청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간첩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역시 같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들은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서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일명 스텔스 간첩단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국정원과 국수본은 이들의 US 파일을 확보했는데, 거기에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 서약문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 캄보디아로 가서 북한 대남 기구의 공작원을 만나갖고 대한민국의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지하 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고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정원과 국수본의 주장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충북 간첩, 또 스텔스 간첩단으로 불리는 이들은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온 직파 간접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3국과 3국에서 만났고, 그 전에는 북한과 교신을 했습니다. 교신을 해서 제3국에 나가서 돈과 지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간첩단 사건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F-35A 도입하지 말라는 되지도 않는 운동을 했던 그런 반국가 행위를 한 혐의가 있죠. 자, 지금 우리 청와대에는 아주 대통령이 좋아하시던데, 노동당 본부청사와 통할 수 있는 한 라인이 있고, 국정원은 북한이 2020년 통신선 차단했을 때도 차단하지 않은 통전부와 통하는 비밀 라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복구했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하고 통신은 늘 할 수 있죠. 이거 달리 보게 되면은, 근데 북한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령받은 거 아닌가요?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하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미연합훈련 중지나 연기를, 그건 빼놓고 말 안 하지만 신중히 협의하라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합니다. 이거 한라인이, 한미연합훈련 중지는 한라인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한라인은 제가 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김여정이가 담화로 발표했으니까 최소한 3쿠션 방법으로 지시가 온 거는 맞죠. 간접 통보한 거잖아요, 이북이. 그럼 그거대로 따라 하면은 이거 지령받은 거 아니에요? 얼핏 보면 아닌 것 같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하는 이런 식 아니에요? 박지원의 국정원은요, 국정원 통전부의 비밀 라인을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하고 어떤 교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서 피살을 냈을 때 북한이 뭐 사과했다라고 하는 통지문을 보내온 것도 봤던 이 라인입니다. 뭔 어떻게 했길래, 뭘 줬길래, 뭐 때문에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박지원 씨가 통신선 연결은 김정은의 요구로 됐다고 확언을 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서. 자, 이걸 이 양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김정은 책상 옆에다가 이렇게 도청기 박아놓고 있나요? 저도 뭐 도청을 항상 의식하고 살지만 하겠죠, 뭐 이 사람들. 이거는 북한에서 김정은이 하라 그래서 한 거야 라고 알려주지 않는 이상 절대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럼 지령받은 거 아니에요? 박지원 씨가? 응? 지금 그리고 그럼 공작금 받았냐를 봐야 되는데, 공작금 받으면 딱 물증이 있으니까 좋죠. 이런 통신문은 아니라고 우길 테니까. 근데 지금 국정원은 특활비가 차고 넘치는 조직 아닙니까? 청와대도 갖다 썼다며.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공작금 안 받고 그 수뇌부가 딱 가서 이렇게 대통령이나 국정원장 하게 되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뭐 특활비 받을 필요가, 북한에 공작금 받을 필요 있어요. 그렇게 국정원이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라고 밀어주고 국방부는 알아서 밀려주면, 그럼 북한은 공작금 줘서 움직이게 할 필요가 없죠. 자, 이 정도면은 청와대 국정원 간첩단 사건 아닌가요? 한미연합훈련 중지 간첩단 사건 아닌가요? 직파 공작원이 꼭 와야만 간첩 사건이 되나요? 충북 간첩단 사건도 북한 직파 간첩이 없습니다. 돈을 안 갔기 때문에 간첩이 아니라고 보나요? 글쎄. 북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똑같고,
그 영향력은 청와대 국정원이 훨씬 강한데 이거 간첩 사건 아니에요? 국방부는요 정말 참 내 군인들 참 뭐라 그럴까 거트 이 애국심이 없다고 보는데 시키는 대로 충성심을 권력에 대한 충성심을 알고 있으니까 참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54배나 경쟁력이 북한보다 강해도 우리는 질 수 있는 겁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원과의 전쟁, 문재인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김정은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자, 차기 국립외교원장에 내정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8월 5일 한 라디오에서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53분의 1로 축소됐고 군사비도 우리가 10배 이상 쓴 지 10년이 지났다. 연합훈련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연합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홍현옥 박사 개인적으로 한참 종편에 나가서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면 북한을 빨리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을 우리가 우리 편 만들어 통일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북한을 왜 분단을 계속 가자는 쪽으로 이렇게 가죠? 이게 평화인 줄 아시는 모양이죠? 와, 분단주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정권서 중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서는 남북 통신선을 연결하던 때에 이니셔티브를 잡았어야 한다. 통신선 연결했으니까 김여정 하던 대로 움직이자는 얘기입니다. 미국 측에 미안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연기합시다 라고 선제적으로 제안했으면 좋았을 것. 왜 그 말을 못했니 문재인 대통령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굉장히 강력한 통일주의자인데 굉장히 쉬운 통일을 우리 주도의 통일을 우리가 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엄두를 안 내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이루는 우리 서민들, 굉장히 건강한 서민들은 재난지원금 주는 인민민주주의 방식에 너무 취하셔가지고 현실을 바로 못 보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또 상당수가 주사파고. 이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라면 충북 간투도 사건을 구속을 하면 청와대 국정원 간투도 사건도 조사해서 구속을 해야 됩니다. 제 이정훈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